2차전지 쪽으로 워낙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와제스타의 투자의 기술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 수 알려주실지 먼저 그 주제부터 공개를 해주세요. 네, 자, 코스닥 900포인트와 2차 전지 바이오 순환매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900포인트 이렇게 먼저 좀 눈에 띄는 숫자를 제시를 해주셨고, 그리고 2차전지 제약바이오 순환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자, 시장이 제가 이제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850포인트까지 이상이면 오버슈팅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 단기 추세가 유지가 되면 시장은 그대로 시세가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오늘도 코스닥 시세를 보게 되면 879포인트 선에서 이 단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 자, 선물 지수 보세요. 자, 선물 지수가 327.45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확실히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자, 다시 한번 59만 4천 원.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60만 원, 63만 원, 60만 원 선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코스닥 쪽에서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 야, 시세가 그죠? 우리, 이건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좀 행복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10%는 끝까지 이장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져가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신규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그죠?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만, 이게 시세가 이제 한 종목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진행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지난주, 한 주, 2주 전에는 LNF의 시세가, 다시 이제 살짝 좀 눌림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쪽 시세도 이제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에코프로 BM, 자, 이쪽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또 많이 좀 올라 있지만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게, 포스코 관련주들이에요.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쪽이 이제 신고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포스코 관련주들, 오늘 뭐 포스코 ICT라든지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시세의 순환매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자금들이 빠져야 되는데 더 시장에서 자금들이 좀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약간 이제 눌림목에서 좀 안전하게 공략 포인트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하는 종목은 알테오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좀 시세를 즐기면 돼요. 근데 2차 전지가 없이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를 느끼는 투자자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전략이냐면 자금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바이오 제약주들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가 항상 제가 하는 얘기예요. 거래가 줄어드는 자리가 나타나게 되면 이건 이제 단기 매수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거래량이 또 이제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단기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바이오 제약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에코프로는 끝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거래가 200만 주 터졌는데 지금 현재 이제 110만 주면 오전 9시, 10시 채 되기 전에 110만 주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린다는 얘기고 시장에 우리가 주도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사실 그죠? 이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빅게임이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도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끌고 가지만 만약에 주도 종목들 공략 못한 우리 투자자 같은 경우는 반대편 섹터에서도 이제 눌림목에서 좀 기다리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감산 얘기가 나와서 시장에서 외인들이 거의 한 1,400만 주를 금요 시장에 매수를 했습니다. 정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간 선물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죠? 예. 자, 4월 6일이죠. 만기는 아니고 이제 4월 6일 날, 외인들이 그 선물 시장에서 2조 가까운 물량들을 때려버리면서 음봉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재차 매수를 하면서, 예, 또 시장 한 8,8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와, 그죠? 이 전략이에요.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서 하이닉스하고 이제 끌어올리게 되면 시장이 가볍게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왜?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게 2차 전지에서 시총이 큰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하고 삼성 SDI 이쪽은 꺾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점을 봤을 때 하반 경직성은 나온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끌어올려도 시장이 가볍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투심 자체가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2,500포인트 선인데 사실 이번에 또 CPI가 있단 말이에요. CPI 발표가 이번 주에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되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그 전에 지금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오늘 뭐 선물 쪽에서는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살아있는 게 주도 섹터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를 잘 활용해보자 얘기를 해주시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은 결국에는 중소형주들은 매기를 좀 뺏기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코스닥의 상승 랠리에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실 텐데 코스닥 900까지 예상을 해주셨어요. 상승을 견인해줄 만한 코스닥 종목군들 역시나 그럼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보시는 거세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삼성전자하고 거래소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올라오면 중소형주들 어떤 자금들이 또 다시 한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약간 좀 중소형주들이 상승의 제한적인 어떤 그 포인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 분위기를 살려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끝까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쪽에서 제가 지난 1월부터 해서 2차 전지주 봐야 된다, 매매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고 3월 14일경 그죠? 이 음봉이 떨어졌을 때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그 목표치를 코스닥 쪽에서 830에서 850포인트까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은 다시 섹터별로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 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게 단기 추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9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장기적 눌림으로 시장의 어떤 그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쉽게 꺾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봤을 때는 1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쉽게 우리가 단기 고점을 예측하기보다도 투자 심리죠. 투자 심리가 9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은 더 제한적이겠지만 그죠?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은 다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되고 산업 자체가 이제 올라오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의 자금들이 바이오 제약주 쪽에서 약간 좀 바닥에서 좀 안전한 자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좀 드렸던 예를 들어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런 뭐 종목보다도 제가 보는 관점은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한 단계 이제 물량 소화를 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냐로 보고 있고 역시 시장은 지금 코스닥이 879포인트 선에 위치를 해 있는데 올라올 때마다 기관 외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외인들도 2,200억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0억 매도를 하면 다음날 한 3분의 1, 한 1,000억이나 뭐 500억이나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투심을 죽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큰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작은 물량을 사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폭탄 돌리기라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떤 그 끝에 이제 물리는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단기 추세를 끝까지
어디까지 가느냐, 예측보다도 대응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저는 한번 코스닥이 단기 추세가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진행이 되는데, 그 꺾임에서 2차 전지주들이 약간 좀 약한 종목들은 지금 올라올 때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고요. 주도 종목으로 1등주, 2등주로 이제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스윙률 게임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고 지금 이번 주 계속 좀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주 후반 쪽에서는 뭐 바이오 제약주 쪽으로 매매 또 타이밍을 좀 보면서 수익률 게임을 진행하는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두 개의 투트랙 전략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제스터 전문가였습니다. 지난 1월 즈음에도 2차전지 사자 얘기를 했는데 아직 포트에 2차전지가 없어서 좀 소외되신 분들은 너무 오른 이쪽 말고 제약바이오 그 순환매 바통이 넘어올 만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기회를 노려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지금 좀 쉬고 있는 몇몇 제약바이오주들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 전략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교적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코스닥 지수 900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900선 가면은 아마 1년여 만에 900 돌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작년 5월쯤에 내줬던 900 라인 과연 이번 기회에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죠.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와, 코스피가 뜨겁습니다. 2500선 안착하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개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